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찬 회동을 국회 사랑제에서 했습니다. 국회 기자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얘기 있었는지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두 분 만나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주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가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 국난의 시기에 국민들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5년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래 여다와 야가 사이에 상당한 그런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냉랭했던 여야, 지금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기존의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좀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영수회담, 그렇죠, 1대1 회담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바로 만났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가 연설에서 협치를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제 김종인 대표를 만나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김종인 대표께서 조건 없는 만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특정 장관을 거론해서 예. 이렇게 어떤 인사 조치를 하라거나 이런 조건을 걸면은 만남이 되지 않고요. 실제로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지만이 이 전국이 좀 더 협치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나시면요, 과거처럼 비공개 회담도 해야 됩니다. 두 분이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후 브리핑을 안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신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이낙연 대표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전체 협치로 가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을지 좀 궁금한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보수 야당이 힘들었던 상황,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던 상황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전열을 재정비한 상황에서 지금 여당 대표와 만났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전국에서 임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집권여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난 건데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1대1 영수회담 하시라라고 했지만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서 아니 조건 없는 그런 대담을 승낙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조건 없는 회담은요,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제의를 하셔야 돼요. 최재성 정무수석이 처음에 취임하고 인사차 왔을 때 대화하자고 했지만 그건 진정성 없는 제의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낙연 당대표가 대통령께 제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어쨌든 실질적인 그런 제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낙연 대표가 언론에서 협치해야 됩니다. 저는 1대1 회담 건의드렸습니다.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의 쇼에 불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하려면 청와대에서 직접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자, 조건 없이 우리 만납시다. 라고 제의를 먼저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즉답을 오늘 오찬회동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진정성 있는 제안이 없으니까 계속 언론에서만 또한 대표만 저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그 외에 양당 대표들 오늘 나눈 이야기들 보시면요.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고요.
그리고 4차 추경안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원구성 재협상이나 통신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전히 각을 세우고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큰 갈등은 아니고요. 김종인 대표께서 이 국민이 정부의 돈 맛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십니다. 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예, 그런 표현은 사실 왕조 시대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시혜적 정책이다 이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울 때는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줘야죠. 예. 기본 방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이통 3사가 이번에 좀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실제로 국가망이라든가 주파수를 국가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서 민간에서도 좀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좀 이야기를 꺼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의 휴가 연장 위해서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 뭐 이런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다라는 리포트도 보셨는데요. 반면에 또 국방부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구두로 휴가 연장하는 게 승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또 자료를 오늘 기자단에 또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실 공방이 점입 가경인데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의 진단을 들어볼까요? 추미애 장관 자녀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의 병무 행정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는요, 군인들이 아파서 나가고 그다음에 병가 받았을 때 복귀 안 하고 전화를 해요. 그냥 부대에다가 저 더 아픈데요. 어디야? 집인데요. 저 좀 아프니까 좀 휴가 좀 연장해 주세요. 그래, 그럼 너 휴가 연장해. 이게 군대입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국방부가 이런 식의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실세인 법무부 장관 자녀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뭐 최대한 2년 있다가 끝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병무행정은 우리나라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규정상은 30일 이내에 병가는 지휘관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규정도 규정에 맞게 해야죠. 진단서 있어야 되고요. 군의관 소견서 있어야 되고요. 휴가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규정대로 휴가를 간 건지 국방부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국방부 문건이 나오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생기지 않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 장관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적이 불편한 내용들도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아들 병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또 누굽니까? 추 장관이 말한 소설이 바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의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뭐 보좌관이 전화하면 또 문제고 또 본인이 직접 전화해도 문제고 그러면 누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를 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게 과연 청탁성이었느냐, 민원성이었느냐, 또는 뭐 어떤 뭐 한편으로 또 부대에 전화한 게 그 학부모가 저기 교사한테 전화하듯이 교류였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요. 실제로 청탁이라고 좀 볼 수 없는 측면들이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병가가 연장되지 않고 자기 개인의 휴가를 쓰게 됐고요. 또 예를 들자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병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통역병 문제는 보시면요. 그 모 대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부대 소속원들이 수많은 청탁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뭐 이 무작위 추첨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은 청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 부대에는 다양한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뭐 소통하기도 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면은 법률에 의해서 위배되는 상황을 요구를 해야지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외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을 받아서 자신의 업무적 판단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외압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실제로 성사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 감정 측면에서 고위직의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전화가 자주 왔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상황들은 좀 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검찰에 조속한 수사로 이것들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박 교수님께서 지금 청탁금지법을 잘못 해석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청탁금지법에는요. 예.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청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금지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거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9일 동안 병가를 받고 무슨 청탁을 한 거냐면 병가 연장 더 안 돼요? 규정상 안 되잖아요.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청탁금지법에 당연히 이건 저촉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왜 문제냐면요. 예. 여태까지 추미애 장관은 자기는 자녀의 병가, 휴가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국방부의 공식 문서에 의하면 부부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하신 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해도 괜찮습니까? 그 이런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청문회 때 김도읍 의원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 절차를 벗어나서 전화했느냐?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로서 통상적으로 전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는 뭐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예. 그렇게 좀 해석될 측면이 있는 거고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금 군대에 휴가 가고 하는 문제가 법률적 상황이 아니고 훈령보다도 더 아래인 군부대의 규정의 문제입니다. 규정의 네. 문제에서 지휘관들이 어쨌든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이냐 아니냐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저도 양보하자면은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인들과 증언에 일관성이 있느냐를 통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로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또 이제 반박하게 되는데 통상적이냐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으면은요. 그럼 그 당시에 밝혔어야죠. 예. 아유 저는요 불법적으로 안 했고요. 통상적으로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지금 불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차하면 이제 청문회 때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문회는 문제가 위증이 본인의 되는 관한 상황인데 사항은 예, 사실 그건 뭐 제가 본인이 와서 제가 답을 할 수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네, 어쨌든 뭐 이 사태 점입가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다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